접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요번 사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작성에 대한 툴의 시작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뺀 심판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얘네들을 좀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작성된 대부분은 젠스파크를 통해서 좀 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할 거고, 너가 바라볼 때 이 세 가지의 장단점들은 어떤 거고, 얘네들을 좀 비교해 볼 만한 프롬프트는 어떤 건가에 대한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이 사례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은 GPT가 또 잘하고 어떤 것들은 클로드가 더 우리 정서에 맞게끔 대답을 하고 똑같은 거를 같이 집어넣고 동시에 돌려봤을 때 속도는 또 어떤 게 굉장히 빠른데 내용은 좀 짧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보다는 좀 낮은 답변이 나올 때가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으로 세 가지 모델을 놓고 같은 질문, 같은 작업을 시켜보는 실험을 좀 해보는 거를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번 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동일하게 세 가지 모델에서 GPT는 O3, 클로드는 3.7 소넷, 그리고 지피타쿠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제미나이는 2.5 플래시를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출시일에 대한 이 모델들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최근이고요. 주요 특징들은 사실은 미세하게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미나이가 탁월하게 좀 높은 토큰 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O3에 대한 부분은 수학이나 코딩, 그리고 클로드 3.7 소넷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추론 코딩, 그리고 제미나이 2.5 플래시에 대한 부분은 뭐 속도와 비용에 대한 최적화, 가성비로는 뭐 제미나이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최상급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벤치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온 것처럼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젠스파크를 통해서 얻은 수치들입니다. 우세한 벤치마크 영역은 O3 같은 경우는 수학적 추론 능력 쪽이 나와 있다고 하고 클로드 3.7 소넷은 단계적 사고 설명, 2.5 프레시, 멀티몰달 처리 능력이나 대용량 문서 처리, 사용 사례별은 최적화된 부분들은 각각 이렇게 이제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드 3.7은 이 답변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이 가장 좀 논리 정연하고 우리 정서에 맞게끔 잘 만들어주는 거는 볼 때마다 사실은 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계속 시간이 그렇게 지났지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또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굉장히 탁월해졌다라는 부분들이 많고, 그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사이에 잠깐 자칫하면은 놓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졌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속에 너무 많이 나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들을 좀 비교하기 위한 프롬프트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론 능력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뭐 코드 디버깅에 대한 최적화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세 가지 모델에 넣어보고 그 결과치를 좀 비교해 보라고 젠스파크가 준 프롬프트입니다. 그 컨텍스트 윈도우 처리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 첫 번째에 대한 그 다음 문제를 풀어주세요.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주고 최종 답을 명확하게 게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이 첫 번째 프롬프트만 세 가지 모델에 집어넣어 놓고 얻어본 결론을 문제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들을 어떤 게 누가 제일 잘났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좀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게 업데이트가 나오는 순간에는 그게 월등한 또 능력이나 각각의 기능이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으로 나왔고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찾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어떤 것을 찾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들은 회사 기준에서는 서로 경쟁자일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저희 유저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에서 나왔던 거를 문장이 너무너무 긴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서로 감시를 시키는 거죠. 답이 나왔을 때 얘를 통째로 뭐 챗GPT에 나온 답을 갖고 제미나이한테 집어넣고 이거 챗GPT가 준 건데 맞아?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고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보통 한 적게는 3개, 많게는 5, 6개를 프롬프트를 같이 동시에 좀 돌려보거나 나온 답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좀 많이 거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 3가지 나온 답변을 클로드에 다 집어넣고, 네. 그 첫 번째 질문이죠. 한 연못에 수련이 자라고 있고, 수련은 매일 2배로 넓어지며 60일이 지나며 연못 전체를 덮게 됩니다.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질문을 던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의 이제 내용들로 보면은, GPT O3가 사실은 답변을 처음에 못 주더라고요. 질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얘가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간결하고 짧게 답을 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재민이 2.5가 준 부분은 제일 길게 상세하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드가 중간적인 부분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 전문가보다는 일반 사용자들의 이해하기 쉽게 그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들을 클로드가 제가 준 답변들을 이렇게 다 잘라갖고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해준 거 보면 어, 너무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멋지게 비교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을 다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보는 게 사실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지를 않았던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 제 사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들 이제 그냥 스터디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님. 네네. 이게 공유 중지를 네. 제가 갖고 올게요. 네. 제가 갖고 왔다가 제가 공유를 중지하면 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할로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발전은 많이 되는데 할로시는 또 어떠세요? 할루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고 특히 이제 수치적인 부분, 음. 네, 수치적인 부분들이 제가 그 보통은 나온 거에 대한 건 첫 번째는 보통 퍼플렉시티 할 때 팩트 체크를 항상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은 건 맞지만 오히려 너무 보고서 형태로 잘 나와서 이렇게 넘겨야 될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생기겠다라는 그 느낌은 들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읽지 않고 넘기는 네네네. 워낙 잘 나오니까. 약간 믿고 맡기는 그렇게 맡겼다가 믿는 도끼 발등 한번 찍혀봐가지고 네 수고하셨고요. 나우킴님 지금 발표 준비 가능하실까요? 계세요. 네. 네, 지금 공유하고 발표해 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상수님이 서빈님이 이상수님이세요? 답변 주실 거예요. 마이크를 혹시 키셨을까요? 아,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네네. 예. 제가 노트북에 지금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 영상은 지금 공유를 못할 것 같고, 제가 발표를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본인이 발표하는 줄 모르고 계셨습니다. 좀 너무 간단한 거라 가지고, 일단 저는, 어, 요즘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 삼파법이라는 걸 좀 보게 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뭐 이게 요 내용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고를 이끌어내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요 GPT, 딥리서치,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제미나이 딥리서치에다가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거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딥 리서치를 해본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세 개의 LLM에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삼파법에 대한 딥 리서치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프롬프트 예시를 작성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나온 내용이 GPT 같은 경우 딥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또 꽤 긴 내용인데 캡처할 수 있는 양이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전체 내용을 다 복사해서 넣기는 또 너무 내용이 또 많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좀 캡처를 해봤고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맥락 뭐 그다음에 뭐 문답을 통한 진리를 탐구를 하고 본인은 지식을 낳지는 않지만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출산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반파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어머님께서 이게 죄송한데 예, 화면 화면 살짝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님이 그 단파라는 직종의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요런 의미를 붙였다고 그렇게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철학적인 뭐 내용들이라든지 뭐 질문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뭐 웹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뭐 전체적인 뭐 맥락을 분석하는 데는 좀 간략하고 좀 심플하게 잘 보여줬었는데 뭐 레포트 양은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었고 제미나이는 저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많은 레포트 양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10몇 페이지 정도 된 양을 그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요렇게 나왔던 결과들을 텍스트를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노트북 LM에다가 다 이제 또 데이터로 추가를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LM에 이렇게 보여줬었고요. 그 답변의 내용들은 이게 저 위에 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최종적인 답변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할이나 이게 근데 노트북 LM에서 이게 프롬프트 내용을 어, 제가 추가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뭐 역할 설정의 페르소나나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방법론 프로세스 적용은 이렇게 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뭐 예시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뭐 LM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 요거만 가지고는 조금 뭐 GPT의 지침으로 넣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 세모토마님 GPT-X 만드신 그 커스텀 메이커라는 게 있어가지고 후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정답을 제공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출해내라라는 부분들이 좀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 같고 질문의 전략을 보면 개념을 명료화하고 전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를 요청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와 합의 분석, 뭐 메타 질문 이런 내용들이 있고 특이한 건 이게 좀 다른 자료하고 약간 좀 섞인 것 같아요. 사고의 사슬 유도라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해줬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GPS를 만들었었고요. 이게 지금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긴 막연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실 여기 GPT로 해서 뭘 만들어야겠다는 그 자체도 사실 의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GPT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GPTS 만드는 거 오늘 오시지 그랬어요. 아, 100일장이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어디세요? 일단 부산입니다. 아, 먼 거 인정.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윤스케어 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윤스케어 님 다음 사례가 윤스케어 님 건데 안 계셔서 혹시 묘묘랑 님 지금 발표 가능하실까요? 네, 네. 들리실까요? 공유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른 분들 너무 훌륭한 사례를 해주셔서 저는 약간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즌이 시즌인 만큼 어버이날 사례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즌이 바빠서 일이 좀 많은 상황인데 어버이날도 있고 뭔가 행사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례는 한 개는 써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이 발전됐고요. 그래서 뭐 빠른 시간에 LLM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선물 아이디어부터 좋습니다. 저희 사연을 쓰고 이렇게 주저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시다. 뭐 건강식품 안마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해달라. 뭐 만족할 만한 선물을 해달라. 그다음에 뭐 조건도 가격을 넣는데
뭐 진짜 멋진 아이디어면은 넘겨도 괜찮아 그랬더니 되게 많이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넣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거는 GPT랑 클로드랑 제미나이 다 각각 괜찮은데 싶은 거를 하나씩 줬어요. 그 여러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다는 아니고 어떤 애는 10개씩 주고 어떤 애는 뭐 한 대여섯 개씩 주고 했는데 한 개 정도는 뭐 볼만한 아이디어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GPT 같은 경우는 그 웹 검색을 켜고선 질문했더니 이렇게 링크도 줘가지고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얼마짜리 뭐 어디 이렇게 링크 넘어가면은 그대로 있는 현실성이 있는 그 아이디어를 줬었어요. 우선 어차피 한 김에 그러면 블로그 글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블로그 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사이사이에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에 이미지를 넣을지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같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넣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지라고 표시하고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제시해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맞는 추천 태그까지 넣어달라고 한 번에 다 요청을 했더니 쪼르륵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뚝딱 해결해서 GPT 거를 그냥 긁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를 했더니 그 블로그의 글자 사이즈라든지 뭐 간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미나이랑 클로드도 붙였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랑 복붙이 안 되고 그냥 글자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만 가져와서 얘를 다시 다 조정해야 돼서 살짝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머리 안 쓰고 손가락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뚝딱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랑 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이 되는데 클로드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툴을 추천해줘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것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미지 생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언제 생겼나? 그러고 봤더니 이미 종료된 그 서비스였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된 서비스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을 뭐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무료로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한글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영어로 그 변환하는 게 귀찮아서 한글 프롬프트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드리미나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글자 시키는 거를 2.5로 시켰더니 이미지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미나이 했던 건데 쭉 블로그 글까지 나오고 프롬프트까지 잘 나왔는데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누르면은 에러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5는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새 창에 띄워가지고 2.0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얘의 단점은 자꾸 외국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외국인 가족을 만들어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인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한국인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번엔 한국인을 만들었더니 한국인은 왜 자꾸 한복을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복을 잘 안 입으시는데 여기도 자꾸 한복을 입혀놓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블로그랑 이미지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고 제가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아예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판 블로그에 글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도 좀 키워볼까요? 본 글은 생성형 AI의 비교 분석을 위해 GPT가 작성한 글입니다. 이걸 거기까지 다 넣었거든요. 근데 많이 읽었더라고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136명이 읽어서 이게 원래 이런 숫자인가? 원래 블로그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그냥 원래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가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댓글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생성한 것도 그대로 넣었고요. 다른 글자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그냥 꽤 블로그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꽤 재밌는 것들이 볼만한 것들이 있어서
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례고요.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봤습니다. 너무 다들 훌륭한 사례를 했는데 저는 잠깐 쉬어가고 싶어서 제가 선택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네, 블로그를 지금 처음 새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 블로그는 워낙 잡다한 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아카이브용으로도 쓰고 뭐 일기용으로 쓰고 뭐 이래가지고 사례를 하기에는 조금 지저분해 보일까 봐 그냥 새로 하나 파봤습니다. 네, 궁금해서. 왜냐면 요즘 그 AI 생성형 AI 가지고 블로그 그거 만드셔가지고 결 수익화로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혹시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가 했어요. 다른 분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선물 생각도 안 해봤어. 난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묘묘랑님한테 채팅에 남기시면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아버지한테 뭐 AI를 가지고 아빠한테 뭔가를 해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카님 준비되셨을까요? 왜 날 째려보지? 아니, 사례를 썼잖아.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도 좀 재미 위주로 진행을 해봤고요. 저번에는 MBTI를 했는데 이번에는 에고그램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에고그램 테스트를 받아본 결과지를 보다가 이거 AI한테도 시켜보면 얘네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에고그램 질문 시트라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50개 문항의 질문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통째로 던져주고 내 테스트가 아니라 너 모델에 대한 테스트다. 셀프 테스트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쓴 모델은 나머진 동일하고 제미나이는 2.5%를 썼습니다. 지피타쿠님이 플래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5%로 진행을 했고요. 문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는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에고그램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PT-4로 만든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GPT부터 답변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도 이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에고그램 그래프를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그래프를 하나하나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보아하니 GPT하고 제미나이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 반면 클로드는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GPT와 제미나이는 문항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본인은 AI니까 봉사활동도 갈 수 없고 본인은 뭐 누구를 돕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는 아니오라는 답변을 한 반면에 클로드는 AI 본인의 역할을 인간의 것에 빗대어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점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일단 클로드가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GPT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좀 여기에서 클로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는 답변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 여기 이제 나왔던 표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 A가 성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더
분석적이고 해석 능력이 높은 걸 이제 객관적 합리적 논리적인 판단을 잘하는 걸로 보고, 이제 CP는 차일드 포지션이라고 해서 좀 뭐라더라? 아무튼 이제 좀 자유도가 낮은, 그래서 타인이나 사회를 비판할 줄 모르고 이제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멸시당하기 쉽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 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각각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 결과를 다시 해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GPT하고 제미나이는 A가 가장 높고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FC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는 GPT와 클로드의 짬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최종 결과인데요. GPT가 이 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종 분석을 한 내용인데, GPT는 비판 능력이 부족한 반면 제미나이는 자유로운 표현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첨 현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지 않았나라는 스스로 이제 셀프 해석을 좀 해봤고, GPT는 이제 사용자의 부적절한 요청에 더 취약할 수 있고 좀 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제미나이는 표준적인 정보 제공과 분석에는 강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컨텐츠 생성이나 유연한 문제 해결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화가 다소 기계적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클로드는 완전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양육적 부모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해를 중시하는 특성을 나타내고요. 이제 또 제미나이와 같이 이제 FC 자유로운 어린이가 낮아서 창의력 표현과 직관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잘하는 건 이제 교육적 지원이나 감정적 지원은 잘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별로 그럼 이 에고그램 바탕으로 각 모델들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GPT는 연구원, 데이터 분석가, 기자, 그러니까 객관적 정보를 수집과 분석하는 직업에 적합하고, 클로드는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의 타인을 돕고 지원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창의성이 제한돼서 얘도 약간 비슷한데 분석가, 연구원, 시스템 엔지니어,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에 적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GPT는 이제 모든 정보를 어떤 판단도 없이 견해 없이 제공을 하는 반면 클로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제미나이는 분석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이게 너무 찰떡 아니에요? 너무 찰떡 아니야? 짬 짜면은 맛집이 아니지. 네, 지금 타이카님까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3주차 사례 발표에 대한 베스트 발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지금 올릴게요. 혹시 먼저 나가실 분들은 무기명 설문조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요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100일장에 대한 발표를 할 건데 100일장 발표 지금 8분이 글 올려주셔서 전원 그 내가 킹 오브 킹 다 하겠다 이거지 뭐. 예. 묘묘랑님 거 저는 저걸 못해요. 설문조사를 못해요. 호스트라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00일장에 대한 것들은 잠깐 쉬고 발표를 할 거예요. 100일장도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왔는데 웹 버전은 2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2분 중에 1분이 장원이에요. 대박. 왜 다 챗봇을 한 거야? 챗봇 부분에 지금 6분 계시고요. 예, 발표 끝나고 그냥 뭐 웹 부분하고 저기 2가지 부분이어서 이거 여기서 그냥 현장 투표해도 되고 같이 온라인 투표해도 되고 투표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문조사 빨리빨리 해주세요. 추격하고 있어. 상수님이. 오, 여러분 아직 7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이거 웹에서는 보여지지 않지 않나요? 온라인 보여요? 제 투표하는 거? 온라인에서 안 보여요. 이 현장이니까 보이는 거고. 네.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표 차. 오, 1표 차이. 다시 2표 차이 벌어지고 있어. 겁나 재밌다, 이거. 6분 남았어요. 6분의 투표가 오늘의 베스트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서비님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보다 재밌어.
네. 지금 7분 더 투표해 주셔야 되는데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 좀 해주세요. 네. 오, 한 표 차이. 이상수님이 올해 이번 주 베스트가 되냐? 아니면 타이카님이 되냐? 어, 장난 아니다. 이거 보는 꿀잼이 있다니까. 개표율 80%. 아시다시피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시면 네. 그 재밌겠다. 상수님이 되면 또 다시 타이카님하고 붙어야 돼요. 배우배 붙어야 되잖아. 예. 타이카님이 되면 그냥 타이카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다 하는 거지 뭐. 예. 아니 한 분만 더 투표 좀 해봐. 왜 안 하는 거야? 2명, 2명. 네, 6분 더 있으세요. 6분.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6분 더 있으세요. 동점이야. 동점이야. 네, 3분 30초에 마무리할게요. 아직 30초 남았어요. 누구야? 빨리 어서. 어서 투표하라고. 4명이나 남았어. 지금 2명. 이거 부정선거야, 이거. 이거 부정선거야.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안에 누가 누구 투표했는지 이거 뜯어봐야 되겠어요. 2분이 동점이면 어떡해요? 동점이면? 아니, 발표를 어디 가서 하진 않지. 예. 배우배 선정할 때 한 번 더 해야 돼서 그럼 그냥 일단 서비님하고 타이카님이 공동이어서 이대로 하고 배우배에서 한 번 더 2분이 붙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 잠깐 8분 쉬고 4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나가지 마시고 지금 오늘 현장에서 100일장 한 거 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게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발표 짧게 요약한 상태로 들어볼게요.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좀 이따 만나요. 생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부터 조금 공부해보고 당장 회원가입부터 해봤습니다. 회원가입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그냥 간단하게 작성했던 회사 속에서 넣어주면서 이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그 안에 파워포인트에 있던 시트 하나에 하나씩 페이지를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길다. 그냥 좀 비슷한 내용끼리 모아줘라고 했더니 요렇게 콘텐츠 매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1차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본 페이지가 요 페이지예요. 그냥 들어있던 내용이랑 자기가 만든 내용이랑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조금 괜찮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좀 저희 CI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좀 디테일한 회사 소개서를 좀 더 첨부를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 보았더니 요런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확실히 좀 더 저희가 제공한 내용이 조금 더 좀 디테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좀 디테일한 느낌이 또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넣으면 좀 진짜 볼만한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 발표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회사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생각만 하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 와서 그래 웹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코딩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고 예전에 15기 때 누군가가 그 러버블을 통해서 회사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발표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버블을 한번 써보고는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평소에는 절대 도전하지 않다가 오늘 여기 온 김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러버블에다가 프롬프트를 넣을 때도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GPT한테 물어보기는 했었어요. 러버블에다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요청을 해야 되냐? 프롬프트를 짜달라라고 먼저 GPT한테 물어봤더니 뭐 비전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달라 요청을 하라라고 GPT가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명을 정할 때 GPT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챗을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회사를 하나 새롭게 열면서 회사 이름을 먼저 짓는 것부터 고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GPT한테 이름 좀 추천해줘라고 했더니 너무 촌스러운 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지역명을 빼고 좀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촌스럽게 그지없고 그리고 이 동네에도 있을 것 같고 저 동네에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이름만 계속 추천을 해 주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열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있어서 그 여름으로 파자놀이를 한 것을 회사 브랜딩으로 만들어 보자 싶어서 GPT한테 추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이라는 한자와 음이라는 한자를 엮어서 다양한 파자놀이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저희는 주로 교육 쪽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열음이라는 것으로 워딩을 만드니까 좀 마음에 드는 방향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브랜드명은 여름으로 잡되 이 뒤에 어떤 단어를 붙여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단순히 여름 기획, 여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또 너무 흔한 느낌이고 그래서 계속 워딩을 좀 추천해 줘봐라고 했더니 다양한 이름들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정도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마음에 들어서 요 여름 웍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더 찾아줘라고 했더니 한국어 단어에 영어 단어를 붙인 혼합형 브랜드 이름으로 추천을 쭉 해주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여름 스퀘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잡고 이제 브랜드북을 만들어 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비전이라든지 뭐 슬로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쫙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러버블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GPT한테 아까 처음에 뭐 브랜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주고 난 후에 마음에 드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GPT한테 브랜드북 생성을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러버블의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적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홈페이지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랜딩 된 것을 한번 보시면 뭐 회사 소개에 대해서 미션과 슬로건 그리고 핵심 가치라던가 브랜드 메시지까지 뭐 대표 인사말 같은 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저희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서 만들어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미 사둔 도메인이 있었는데 그 도메인과만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된 것은 GPT나 이런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방향성을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조 역할을 요청을 했을 때 훨씬 더 제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빠르게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황했다는 것 치고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베스트예요. 장원은 누구일까요? 장원은 누구일까요? 네, 저희는 기다리지 않고 장원이 되는 즉시 선물을 드립니다. 약간 참여하는 맛이 나지 않나요? 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금 발표 투표가 62%, 인간적으로 70% 넘깁시다.
네. 두 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만 더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도 참여 가능하니까 꼭 해주시고요. 네, 70% 넘었고, 혜원님, 네, 장원 축하드립니다. 기다리지 않아. 바로 줄게요, 선물. 모카님, 어떤 걸로 가져야 돼요? 아니, 뭐가 2단이고 뭐가 1단인지 몰라. 이게 1단이에요? 요거 드리면 되죠. 네. 네. 제가 집에 있는 모든 쇼핑백 다 들고 나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챗봇 발표를 해야 되는데 AJ님부터 진행을 할게요. 저는 지금 줌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줌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링크 드릴게요. AJ님은 발표는 하지만 장원에선 대상에선 제외예요. 왜냐면 저희 스터디는 아니고요. 스터디장님이셔서 오늘 같이 스터디장 모임에 왔다가 끌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난 아니. 잠시만요. AJ님 저 들어오실 거는 다음번 보시죠. 다음번은 먼저 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죠? 저 자꾸 튕기는데. 네. 오은님. 네. 매일 관심을 뉴스 메일로 예. 보내주는 챗봇. 네, 그러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걸 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요즘에 제가 이제 3 AI 스터디 이거 하면서 원래는 제미나이를 거의 안 썼었는데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지? 딥 리서치 요즘에 제가 이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딥 리서치 이렇게 돌려보면 챗GPT랑 챗GPT는 약간 뭔가 영상을 대충 보는 느낌인데 제미나이는 진짜 꼼꼼하게 보면서 뭐 내가 이제 뭐 강의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강의하는 게 것까지 다 체크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가 또 이제 구글 생태계에 있는 그런 뭐 구글 시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랑 연결이 쉽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미나이의 브레인스토밍 얘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랑 코딩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써서 이제 완성을 하고 싶어서 일단 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에 이제 제가 의료 파트에서 하는 헬스케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친구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에서는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자 임상에서 이제 위험도 예측하는 거랑, 그건 사실 예전부터 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좀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이제 간호 파트에서 간호사랑 환자랑 이제 대화하는 거를 간호사들은 차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 보면 간호 차트는 저희는 진짜 대충 쓰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엄청 자세하게 쓰더라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화해서 대화하면 텍스트화해서 이제 차팅하는 식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딥 리서치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AI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거를 알고 이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뉴스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은 되게 이제 창대하게 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대화를 해서 결국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서 그럼 어떻게 만들지? 계속 얘기를 하다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서 그 PRD라고 하는 문서를 얘가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딩 파트너에게 이제 주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API 키 넣고 뭐 그 앱 스크립트 시트까지 만들었고 아직 챗봇이랑 연결하는 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디버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AJ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저희 채방에 다 받을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에이지입니다. 그냥 저는 오늘 100일장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순식간에 뭐를 열심히 하실 건가요?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뭐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 챗봇하고 그 웹페이지 만들기 중에 그냥 챗봇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이 AJ의 러버블 감성 맞춤 챗봇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사실은 이거 러버블이라는 이름은 그냥 옆에서 러버블을 하고 계시길래 정말 아무 계산 없이 러버블하게 나의 감정을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챗봇을 만드는데 그냥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나의 어떤 하루를 토닥여주는 AI로 해서 챗봇으로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냥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했을 때 응원도 조금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4가지 타입으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뭐 다정한 친구형,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느낌의 귀여운 존재, 뭐 그다음에 연애 편지형,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로 이제 이게 제일로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욕을 나 대신 해주는 스트레스 해소형. 앞에 1, 2, 3번은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4번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냐 해가지고 저랑 이제 GPT랑 대화를 하면서 예시를 주면서 대화의 예시를 주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요것도 GP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시를 계속 하면서 그 대화에 그런 그 장치들을 계속 디벨롭 시켰어요. 이를테면 그냥 한마디로 해가지고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런 대화 내용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챗봇 만드실 때 계속 이 대화의 내용을 이제 지금 5 정도 마디만 나오지만 10마디, 20마디, 한 30마디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조금 더 디벨롭이 돼가지고 얘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의 마음에 조금 잘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침을 이제 GPTC에 넣으면 여기다 넣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다시 GPT한테 다시 물어보고 또 제가 틀린 게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침을 이런 식으로 쭉 넣었어요. 당신은 러버블이라는 감정 기반 AI 챗봇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다 줬어요. 1번은 잔잔이, 2번은 꼬리꽁냥, 3번은 심쿵러, 그다음에 4번은 욕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를 또 이렇게 다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을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버블 GPT를 위한 욕 담당자 말하기 가이드북을 따로 제가 파일링을 해서 넣습니다. 근데 이 파일링 자체도 제가 GPT랑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북을 제가 아예 그 파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톤앤 매너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표현 유형 예시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저는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좀 순화해가지고 풍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닝 템플릿, 중간 템플릿, 그다음에 클로징 템플릿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좀 이미지도 위로를 받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중간중간 프롬프트에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해달라고 해줄까? 얘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중간에. 그러면은 나 이미지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API로 연결해야 되나 하다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외부 환경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든 거는 이제 밑에 공유를 해드렸고, 그래서 만들면서 좋았던 거는 그 이제 감성 지수가 조금 맨 처음에 너무 낮아서 사람같 너무 너 AI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같이 한 50%만 얘기해줘. 감성 지수 좀 끌어올려줘. 예전에 그 여행관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치를 조금 비교적으로 퍼센티지를 얘기해주면 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맨 처음에 50%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30%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진짜 사람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근데 너무 100%까지 올리면 얘가 너무 어디까지 갈지 제가 살짝 겁이 나서 그랬고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거든요. 요건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요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1, 2, 3번은 잔잔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4번으로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냥 1번 그냥 4번만 눌렀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또 무슨 스트레스 제조가 나타났어 말해봐. 욕진친 러버블이 대신 뚜껑 열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네, 이런 아까 식으로 저한테는 욕을 나오거든요. 있는 대로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위로받고 싶으실 때 가끔 그냥 재미삼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만들어서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었으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를 깜빡했어요. 발표자가 AJ님일 때는 시간을 알람을 켜줘야 되는데. 네, 네, 항상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붙잡으면 안 놓더니. 네, 다음 제디님 화면 공유 꺼주시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제디님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되죠? 네,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연휴에 주식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그 주식책을 이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찾는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하진 못했고 최대한 시간 안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표 1을 보시면 이거 제가 쓴 거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조건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시장 전체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파악한 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상승장이라고 되면 이제 업종별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업종별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해서 시장이 전체가 상승이고 업종도 상승이면 이제 매수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종목을 시장 전체가 하락이고 업종이 어떤 하락이면 공매도할 주식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하락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냥 그 지수추종 ETF 티커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동평균선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책에는 뭐 ETF를 이용하진 않지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상승인지 그런 거 판단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요 네 개의 조건을 일단 줬어요. 그래서 네 개 책에 나오는 조건이에요. 책에 나오는 네 개의 조건 더 있지만 네 개만 줘서 이게 다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맞는 주식을 주는 걸로 했고 4번은 이제 공매도하는 경우인데 이거의 정반대라서 그냥 전반대로 달라고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고요. 프롬프트 만들 때는 여기 공유해 주신 걸로 만들어서 뭐
저는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둘 다 만들었는데 일단 한국 시장 보시면 맨 처음에 전체 시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기준은 150일 이평선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아예 전고점을 돌파해 버리면 상승장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상승장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업종별로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데 일단은 GPT한테 한국의 대표 업종 5개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뽑은 거 가지고 ETF 만들어서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판단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150일 이평선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상승인 경우에는 요 매수 추천을 하는 거죠. 요 조건, 매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하락장일 때는 반대 주가 반대 조건에서 공매도 추천을 만들었는데 조금 수정한 거는 상승 조건일 때는 거래량이 있는데 책에 보면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은 안 중요하다고 나와서 거래장 조건은 그냥 제가 임의로 삭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도록 이 GPT 만든 거고요. 이거는 미국 시장에 한 건데 그냥 한국 시장에 대응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업종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뽑고 ETF도 그래서 동일한 방식이지만 업종이랑 뭐 그런 것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돌렸고 출력 결과를 보면 사실 이게 심층 리서치 돌리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를 못 뽑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웹 검색을 돌리긴 했어요. 근데 웹 검색은 결과가 많이 못 믿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웹 검색 돌린 걸 보시면 이렇게 뽑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어 제가 웹 검색을 다 팩트 체크는 못했는데 어쨌든 뽑아주는데 확실히 읽어보면 뭔가 이게 막 기준이 2024년 6월 장중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심층 서치 돌린 걸 보시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그 프롬프트 넣고 이제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한 다음에 이게 상승장으로 이제 뽑아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상승장이다 했을 때 상승장이라고 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신 데이터로 진행을 해서 상승장인 업종 그다음에 하락장인 업종을 뽑아줬는데 시장 전체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추천 종목을 뽑아야 돼서 이렇게 밑에 제가 좀 프롬프트 잘못 넣은 부분이 있긴 한데 뒤에 보시면 매수 추천 종목을 보시면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나오는데 사실 삼천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KB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매수 추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나왔고 미국 시장은 똑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갖고 뭐 대화 내용은 공유는 링크를 해놨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리서치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는 내내 채창에서 이거 사요? 이건가요? 집 하나요? 계속 몰빵해요. 계속. 네. 생각보다 주식에 관련돼서 주식 시장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관련돼서 AI가 됐던 뭐 웹페이지든 서비스든 되게 많아요. 그죠? 메일도 그렇고 뭐 분석도 그렇고. 근데 정말 점조직처럼 여기저기 있는데 다 잘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예, 그만큼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집을 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희선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발표는 네, 선샤인님. 지금 뭐 하냐 또 미루냐 예, 채찍봇을 만드셨대요.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성신입니다. 저는 채찍형 습관 코치라는 G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일단 좀 미루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초중고 대 다닐 때도 늘 전날치기, 그리고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은행 다닐 때도 그랬고, 계속 뭔가 내야 되는데 전날 막 닥쳐서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당장 착수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뭔가 좀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부담감이 컸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따뜻한 조언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런 채찍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실행 앞에서 자꾸만 곁길로 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챗GPT, GPT 빌더로 만들었고요. 프로젝트에서 설계를 했어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GPT와 대화를 하면서 설계를 했고, 그 대화한 내용은 여기에 링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요. 직장인인지, 뭐 사업가인지, 학생인지, 프리랜서, 뭐 백수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해당 유형에 맞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주게 했어요. 뭐 오늘 할 일과 뭐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까지 이제 질문을 유도를 하게끔 했고요.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하지 않으면은 좀 강하게 혼을 내고, 입력하면은 또 이제 실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따끔한 피드백을 주고, 실행했다면은 냉정하지만 진심 어린 뭐 칭찬도 제공하는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럼 너는 내일도 똑같을 거야. 핑계댈 시간에 손가락 한 번 더 움직여. 미루는 건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다. 계속 그렇게 살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비웃는 듯한 말투인데, 그런가요? 저는 생각보다 좀 별로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세게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위에 있어요. 예시를. 오늘도 미룰 생각이냐?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말해봐. 어제 한 일 있냐? 솔직히 말해. 네가 원하는 인생 말해봐. 지금 그거랑 가까워? 이 중에서 뭘 원하시나요? 하나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뭐 오늘도 미룰 생각이냐? 음. 자, 정신 바짝 차릴 각오됐으면 시작하자. 네 상황부터 말해. 직장인이냐, 뭐 학생이냐, 사업하냐?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오늘 할 일 있으면 뭐 한 개씩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 입력 안 하고 도망치면 네 인생 그냥 거기서 끝이야. 내일 하지 같은 헛소리 뱉기 전에 지금 당장 적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드디어 뭔가 하긴 하겠다는 거지. 그거 언제까지 제출이냐? 그거 안 정하면 또 질질 끌다가 마감 당일에 손가락만 빨게 돼.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입력하게끔 일단은 넣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본인 맞춤형으로 이 챗봇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쭉 적어주고, 그리고 나의 목표라던가 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적어서 넣어주면은 나한테 맞춤형 챗봇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선택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라서 일단 이제 지금 처음에는 초반엔 이렇게 나오지만 점점 갈수록 굉장히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에 맞는 식으로 질문이 계속 습관을 코칭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끔 만들었고요. 배운 점은 실행을 미루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점을 GPT가 먼저 공감해 주고 직시하도록 유도할 때 좀 저도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뭐 완벽하게 못할까 봐 시작을 못하는 거다. 그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회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 버전이니까 좀 더 수정을 하면은 더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뭔가 만드시면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차분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목소리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반성을 많이 했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할 일 하나 안 하고 왔는데 내일부터 꼭 할게요. 무서워 죽겠어. 네. 아니 너무 좀 필요하긴 한데 너무 이미지랑 안 맞아. 이미지는 막 괜찮아,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미지인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백성욱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욱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한 8년 정도 세 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작년 하반에 들어왔고요. 이제 지금 변화된 AI 세상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많이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GPTS 모임에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챗봇 만들어라 해서 그 챗GPT한테 챗봇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메시지를 남겼더니 이 챗봇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줘서 딴 작업을 하느라고 한참 카카오톡에 챗봇 만드는 거 막 안내해주고 그래가지고 음, 그런 시스템 만드는 쪽으로 안내가 돼서 한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혹시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이게 GPTS 나만의 GPTS 만드는 거라고 알려주셔서 그래서 다시 거의 15분 남겨놓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대만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대만 다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런 도움을 한번 AI를 통해서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첫날 또 여행 계획 세우기 집타쿠스님의 그 프롬프트를 도움받아서 그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만 여행 계획 컨설팅 해주는 GPTS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GPT가 알려주는 것을 입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어, 그 여행 계획 프롬프트 제미니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첨부를 하면서 이 그룹 프롬프트를 대만 여행 계획 세우기에 맞게끔 수정해 달라고
프롬프트 자체를 이제 GPT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 각 단계별로 나오는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GPT에다가 넣으려고 보니까 하나하나 넣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집테스 자체에다가 이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응답 내용을 그대로 넣고 바로 생성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대만 여행 계획 설계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PTS에서 4가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뜨는데 저는 첫 번째 이 6월 중순에 친구랑 4박 5일 대만 여행 가고 싶어요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이렇게 봤더니 여행 기본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받고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이라 김포가 가깝거든요. 그 대만은 인천공항에서 타오이행 가는 방법이 또 있지만 김포공항에서 바로 대만 송산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포에서 송산으로 가는 일정으로 맛집 위주로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그리고 맛집 추천 장소랑 그리고 숙소는 에어비앤비 쪽에서 나오는 숙소를 잡아줬는데 아쉬운 거는 숙소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여기 에어비앤비 정보는 이렇게 뜨는데 지도 정보 쪽에서는 구글 지도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제미나이 쪽에서 더 구글 쪽 정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추천하는 영상 보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천해 주는 정보가 나와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가족 여행으로도 한번 이렇게 일정 계획을 짜달라고 해 보았더니 여기 앞에서는 없었던 전체 일정 요약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기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이렇게 그냥 대만 간단한 여행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15분 안에 만든 것 치고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거 혹시 API 그 연결 안 하신 거죠? 네, 연결 안 했습니다. 재민이 API 연결하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GPS에 제미나이 API를 연결해 보진 않았는데 API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액션 기능 자체에. 예.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면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GPT의 좋은 점은 잼은 나밖에 못 쓰지만 얘는 같이 공유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게 GPT는 최신 정보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이제 앞으로 MCP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연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GPT도 최신 연결이 되고요. 지금 서치를 됩니까? 원하시면 네. 지금도 웹파일럿 연결하면 바로 서칭 가능하고요. 예, 예. 근데 그건 다 액션 기능이어서 액션 기능 없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시면 그 CTO 스터디 가시면 알려드릴게요. 16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네, 하셨어요? CTO 역시. 예. 그 성우님 궁금한 게 하시는 사업자 명이 임진강 물산이에요? 네. 아니 아, 여기 챗봇 만드는데 임진강 물산에서 만들었다고 돼 그냥 있어가지고 제가 왜 그냥 온라인 물어봤냐면 사업을 했었다가 GPT스 만들 때 지금은 우리가 여기는 뭐 상점
이라고 해야 되나? 스토어가 안 열려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 쓰시는 게 제 것들 중에도 몇 개 해놓긴 했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하단에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게 뭐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여행사야. 더 자세한 여행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제 거 여행사 링크를 걸 수 있겠죠.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 그거를 프롬프팅 할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작성자 부분에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거기에도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예, 개인 설정 창에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상세한 건 16기 스터디에서 옆에 앉아 계신 스터디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네, 스타트업 실험실의 저의 공동 스터디장이신 타이카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타이카님 홀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싹쓸이. 네, 일단 사례 싹쓸이 다 하고 있고 공유하시고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정말 간단하게 구조화하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지피타쿠님도 언급하시고 이제 쓰시는 분들 다 언급하시는 게 추론 모델들의 교묘한 할루시네이션을 계속 언급을 하셔서 이거를 좀 빨리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GPTS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건지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문장 단위로 쪼개서 문장 단위로 검증을 하게 하자가 일단 기본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GPTS에 넣을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실제로 넣은 프롬프트고요. 그래서 XML 구조로 받아서 이걸 그대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심플하게 사실 조사를 하는 GPT라고 해서 검증을 답변을 붙여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 단위로 쪼개서 사실 여부를 웹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확인 불가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어디서 긁어온 글인데 이 글이 이제 교묘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문장 단위로 쪼개서 사실 검증을 하고 여기서 지금 레이천이라는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부분적인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설명을 보충하는 식으로 했고요. 진짜 정말 없어요. 그냥 프롬프트 갖다 붙여놨고요. 기능은 웹 검색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스타터는 검증할 답변을 붙여 넣어달라.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신 그 기능이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내가 원하는 구조를 구조화만 할 수 있으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베스트 발표 사례 발표 장원 챗봇 장원 발표 사례들이고요. 저희 요거 발표 그 설문하는 동안에 벨라님 올려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너무 타이카님 공유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항상 다들 서로 나누지 못해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벨라님 올려주신 사례 발표 가능할까요? 아, 네네. 네, 가능합니다. 제 소리 들으시죠? 네, 혹시 제 소리 들으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이 사례글 쓰게 된 계기는 최근 사실 저도 어, 연휴 기간을 몰입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또 경진대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준비하는 참에 제가 우리 찌피터스 배웠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글을 보시면
예비 창업가를 위한 그 AI 활용 프롬프트 있고요. 제가 이 프롬프트 어떻게 도출하냐면 제가 크로드 탭 크로드를 그 탑재했거든요. 그 탭 크로드 화면 혹시 지금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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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MCP, 왜냐면 크로드 저희 배웠던 같은 거 뭐냐면 크로드에서 그 MCP 탑재 가능하고 그리고 최신 기능 다 업데이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행가제님 그 계정 학기 프롬프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우리 그 모모랜댕인 같이 그 MCP 스터디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활용해서 한번 그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음 제가 이 프로젝트 파일을 뭐냐면 옵시디언 같이 있었거든요. 옵시디언 자동화. 그 옵시디언 자동화 안에 제가 MCP 일단 설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MCP 설정하는 거 뭐냐면 제가 필요할 때 그 관련된 그 지식을 제 원하는 빌라님, 네. 지금 발표하시는 거 MCP 발표시죠? 아니요. 지금 얘기해 보려고요. 네, NCP 끝나고 지금 사업계획에서 얘기해 보려고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네, 시간 많지 빠르게 않았어요? 보여주시면 좋을 그러면 것 제가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게시글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과정 어떻게 돌출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게시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AI, 왜냐면 창업 아이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예비 창업가에 대해 그 아이템 발부, 그리고 그 AI 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GPT, 그 다음에 크로드, 그 다음에 커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여기 프롬프트를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 관련된 그런 프롬프트, 제가 크로드한테 이런 상담을 받아서 그래서 돌출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GPT의 활용에 대해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 특성상 어떤 피드백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크로드 활용해서 뭐 구체적인 문석 작성, 분석적인 감성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템플릿 시장 파일을 그 프롬프트도 여기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세 번째 그 컬서 활용인데요. 그래서 컬서 뭐 바이썬 뭐 어떻게 이 AI 툴을 더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작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크로드 GPT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크로드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최대한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여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커서 활용해서 뭐 엑셀 그런 자동화 부분 이런 프롬프트 있는데 그래서 역시나 제가 그 크로드 최신의 그 MCP 연동돼서 좋은 이런 결과의 프롬프트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는 뭐 성공 사례 이런 여기야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목적, 어떤 도구, 어떤 이유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 조언 이렇게 써보았거든요. AI는 조력자인데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하고자 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프롬프트 뭐 이런 결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는 이거 반드시 우리도 검토하고 할리시레이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사실 그 화면 보여지는 부분은 이 여기 밑에 사례글 보시면은 그냥 제가 크로드 뭐 이런 3.7 이런 버전을 활용해서 뭐 MCP 기능, obsidian 기능 뭐 다시 정리해서 obsidian도 다시 그런 AI 기능 활용해서 이런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요거 활용 잘하면 뭐 기획서도 그렇고 쓸 데가 되게 많겠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챗봇 장어는 네, 우아한 성신님
에, 채찍질도 우아하게 하면 장원할 수 있다. 네, 얘도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자, 요거 상수님 거는 제가 요거랑 따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은 끝났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다 모였는데 한 번쯤 자기소개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남아 계시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까요? 예, 공유를 하지 않으시면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네, 비디오는 켜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닉네임은 오웬이라고 하고 본명은 남승균입니다. 저는 원래는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인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주간이라서 겸사겸사 AI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8기 때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AJ입니다. 이번 16기 때 그 상세 이커머스 그 상세 페이지로 해가지고 스터디장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모집원들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혜라고 합니다. 전 지난 기수에 지피터크니까 열심히 에르멘 뽀기기를 했는데 스터디를 참여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열심히 스터디 참여하고 있습니다. 16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카메라가 망가진 랩탑이라서 그냥 얼굴 안 보이고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해오라고 쓰고 있고 본명은 허지입니다. 주로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15기 때 처음 참여를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늘 오프라인 스터디에 나오면서 16기부터는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성신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6기 스타트업 공동 스터디장을 맡게 된 타이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다들. 안녕하세요. 저도 16기에서 스터디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발자 F님하고 코딩부터 런칭까지 나홀로 인디에커 쪽에서 스터디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관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PM 하다가 이제 이직 준비하게 되면서 AI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 저만 발표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GPTS를 만들다가 약간 원하는 결과가 좀 안 나와가지고 좀 더 개선하고 다시 글을 올릴 예정이고요. 16기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만들고 있었어요? 원래는 좀 뭔가 검색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좀 정보를 구조화에 대해서 하는 걸 봐가지고 좀 COT를 좀 구조화돼서 이거를 좀 피드백하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결과가 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아니, 양옆에 CTO 스터디장님을 끼고 앉았는데 그걸 왜 물어보면서 하지 그랬어요? 네. 다음엔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운찬님. 네. 제가 순서가 다 끝난 줄 알고 줌을 꺼버려가지고 제가 잠시 옆에 이렇게 꼽사리 껴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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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저도 16기에 그 CTO 프로젝트 스터디장 맡고 있는 개발자 F이고요. 네. 어,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 16기에 새로 등록하여 백성욱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살다가 와서 한국에 적응하려니까 아직 좀 낯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집터스에서 다시 한국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민이고 전 디피터스 모임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와봤고 사실 하는 일은 별리사인데 1회 모임 때 제가 업무 관련해서 했는데
뭔가 공개를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잘랐는데 사실 되게 많이 해요. 혼자서 많이 하는데 뭔가 공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다른 거를 하고 있고 다른 거 뭐 주식 관련해서 몇 개 만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주식 관련해서 할 때가 지난번에 그 특허 관련할 때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가 없어서요. 이재엽이고요. 네. 네, 저도 오늘 모임에 있다가 여기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번에 노션 스터디장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6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 제가 보이는 순서로 하면 일단 한하민님 혹시 화면 켜시고 잠깐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원형님 지금 가능하실까요? 마이크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간이라 해가지고 그 발표는 못하는데 발표 너무 잘 듣고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그 술기 2개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 13기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들렸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미님 지금 잠깐 본인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공직을 퇴직하고 명리학하고 성명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그 전에 IT 쪽하고 전산직으로 공무원을 해가지고 우리 전산하고 명리학하고 성명학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실질적인 거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럼 지금 하시는 거는 취미였던 거예요? 원래 명리학을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저기를 철학관을 하더라도, 저같이 공직을 퇴직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가 취미여서 이거 하고 명리하고 AI하고 접목해가지고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15기에 처음 들어왔는데, 한 1년 하면 대충, 명리학, 성명학, AI하고 접목하는 게 로드맵이 거의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사업도 직접 해볼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 근데 삶. 한번 보면 명리학 한 30년 하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한 38년 해가지고 네, 어디 뭐 훈장님 같은 말투로, 자네는 그러실 것 같아서 공무원이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보이는 게 이광구님? 광군, 네, 하셨고, 이게 꺼놔서 내가 지금 매칭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우재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은 못 켜셔도 혹시? 네, 마이크만 켤 수는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되게 아쉽고요. 여행가 제이님하고 11기부터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행가 제이님 옆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지피터스에서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잘 알려주시니까 네. 다 같이 잘 한번 따라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AI 아니고요. 정윤홍님 지금 혹시 마이크 켜고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안 되시면 B님, B라고만 적혀 있어 제 성함을 몰라서 B님 혹시 마이크 켜고 가능하실까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진영킴님. 진영킴님 마이크 키고, 네.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예. 15기부터 스타트업 실험실에 참가했던 진영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요, 저도. 16기도 스타트업 들어갔는데 스타트업과 CTO 분들하고 열심히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스터디 홍보가 되고 있네요. 네, 옆에 붙어 있으래요. 네, 태훈님 아까 얘기하셨고, 리즈님? 라서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네? 리즈님, 카페라서 시끄러워서. 네네네. 텍스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우킴님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잠시 쉬어가지고 잠깐 노트북을 켜가지고 잠깐 접속을 했는데 지금 저희 VR, AR 콘텐츠 만드는 일을 거기 이제 기획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14기, 15기 GPT 참석을 했었는데 16기는 한 템포 좀 쉬어야 되니까 또 프로그래밍 관련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돼가지고 템포 쉬었다가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조금만 크게 말해주면 안 돼? 다시 할까요? 네네, 잘 안 들렸어요. 예. 저는 지금 VR, AR 콘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18기, 15기 비터스를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16기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 쪽 관련 스터디를 좀 해야 돼가지고 참석 못할 것 같고 다음 17기에는 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자기소개를 다 했는데, 저희 방학 때, 물론 그냥 방학이 아니고 이것만 들으신 분도 계신데, 저희 계절학기라고 불려요. 요 사이에 사실 이 스터디를 철로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안 했을 텐데, 셋이서 거의 약간, 야, 이게 너무한다. 쉬는 시간이 없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스터디 아니었으면 재민이 안 썼을 거예요. 네, 잼도 처음 만들어 봤고 되게 의미 있는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여러분들 무기명 설문조사들 이제 하시는데 가장 많이 다들 써주시는 게 이 LLM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쓰는 스터디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도 마저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많이 배워요. 예, 진짜 많이 배우고 이번에도 역시나 제일 많이 배운 건 저희였던 것 같고요. 철로님의 스터디 홍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삼시세끼 두 분의 스터디장님들과 함께해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이번 스터디 하면서 스터디장으로서 좀 뭔가 더 많은 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점이 조금 아쉽고 그런 스터디의 아쉬움을 16기에서 좀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16기에서는 AI 창업 패키지라는 스터디를 준비했는데 다양한 AI 서비스를 가지고서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링크를 올렸는데 여러분이 100일장 할 때 저도 같이 100일장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깨졌네요. 이게 참 시연의 저주로. 아무튼 AI 창업 패키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직 자리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수에도 꼭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동 스터디장을 맡은 이모카입니다. 네.
제안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엄청 다른 스터디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엄청 좀 네, 엄청 뭐랄까 빡세지만 보람찬 스터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처음에 1주차 기억하시면 진짜 시연들이 다 걸려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너무 죄송했기도 하고 저는 네.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스터디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나 여행가제이님이 잘 해주시고 철로님이 잘 그런 제미나이 같은 거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미나이를 제대로 써보게 된 게 처음이어서 이번에 정말 많이 얻어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LLM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됐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도 이제 노션 자동화 스터디를 저희 재엽님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들어오실 거니까 네, 다른 스터디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꼭 좋은 거 고르셔가지고 청강으로라도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진짜 안녕할 거예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예,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해 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호언장담하는데 저 다음에 계절학기 안 해요. 안 해, 계절학기. 예,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가 저하고 계절학기 올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계절학기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지피터스 자체도 지금 힘든데 계절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